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조문 공부죠.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올해는 문제를 바로 풀진 않고요. 문제의 구성은 요러하다 하고요. 내용을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고 OX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경비업법은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1장은 총칙입니다. 총칙이라고 해서 목적과 정의를 알려주는 파트거든요. 법조문은 3개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가시면 되고, 문제는 한 해에 보통 두세 문제 정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맞추셔야 하고, 여기 정의 파트에서 이제 올해까지는 사항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내년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 알려드리면서 할게요. 자, 1장 목적입니다. 경비업법의 목적 해서 이 법이란 말은 경비업법이겠죠.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도 아니고요, 경비업자도 아닙니다. 이 경비업이라는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영업, 이 업에 대해서 특별히 만든 거거든요. 1976년도에 이제 경비업이 용역경비업법으로 해서 영업의 하나로 분류가 되었죠. 영업에서 있는 업이거든요. 업. 그래서 경비 영업,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자, 이거랑 비교를 해서 외우셔야 할 게 청원경찰법이겠죠. 이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입니다. 법이 다르잖아요. 경비업법은 영업에 관한 법률이고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라는 직업에 관한, 이 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법입니다. 해서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직임 배부사 원활한 운영이라고 해서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바꿔 말하면 복지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관하여 정리된 법이 청원경찰법이고요. 경비업법은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등 건전한 운영을 위함이다. 그래서 외우셔야 될 부분은 이 두 문이겠죠. 경비업의 육발체, 건전한 운영이다. 육발체, 육체도 아니고요, 육발체입니다. 육발체 건전한 운영 해서 문제 나오는 형식은요. 자, 1조의 1번 문제를 보시면은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경비원이 아니라 경비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보시면 또 원활한 운영이란 말,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또 경비협회의 건전한 운영, 이런 식도 말장난 나올 수 있다 아시고요. 자, 2조 정의 파트입니다. 이 정의는 이 법에서 특별히 다음 용어는 이런 식을 설명하는 거야. 이 말을 특정하는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비라는 단어도 사실 지키는 경비도 있겠지만, 여기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은 비용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건 지키는 경비 업무를 뜻하고, 그 중에서도 뭐 시설 경비 업무는 이러한 업무를 말해.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묶어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정의에서 한번 설명하고 난 뒤에는 뒷부분에서 나오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식별 캐치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할 거고 주기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냥 여러분들은 시설 경비 업무구나, 호송 경비 업무구나, 신분 보호 경비 업무구나, 기계 경비 업무구나, 특수 경비 업무구나, 아, 또 이제 앞으로 혼잡 고통유도 경비 업무도 생길 수가 있겠네. 요 정도의 개념을 아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내 이게 200페이지 가량 되거든요. 200페이지 가량, 뭐 10강 15강 정도로 생각할 계획인데, 그 강의 내내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기 싫어도 외울 정도로, 알겠죠? 자, 경비업은 여기 보시면 이거 1호거든요. 1호. 자, 1호에서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거. 자, 2조의 1호. 보시면은 여러분들 법조문 읽을 때 2조 1항, 뭐 2조 1호, 2조 2목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숫자를 보시면요, 2조 이렇게 되는 건 조라 하고요. 항이 있어요. 항은 동그라미 원이거든요. 바로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이렇게 4조의 1항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1항 다음에는 호입니다. 호 해서 이렇게 호,
이 숫자만 딱 덧글어 나오는 게 호고요. 이 호보다 밑에 있는 게 목입니다. 목. 그래서 가목, 나목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영상 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조금 정신 사납다 하실 분들도 계신데 교재 보는 순서니까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도급받아서 해당하는 업무다.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서 행하는 영업이다. 그래서 도급이 무엇이냐? 도급은 내가 돈 줄 테니까 너가 이거 해. 돈 줄 테니까 너가 이 부분을 맡아줘. 이러한 부분이고요.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위탁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위임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거랑 다릅니다. 위탁과 위임은 이 권한이나 행할 직무에 있어서 대신한다. 요 개념이고요. 경비업은 원래 돈 받아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다시 도급받아서 행하는 업무다. 영업은 이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도급받아서 행하는 영업이다. 느낌이 좀 안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시설주예요. 건물주라고요. 건물주가 경비원을 배치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 자체적으로 고용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경비업을 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은 이 사람이 경비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경비원 신임 교육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신임 교육 받은 경비원을 배치하고 싶어. 그러면은 도급을 줄 테니까 허가받은 경비업자한테 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배치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헷갈렸다면은 문제 맞추려면 뭐뭐 필요하다? 도급받아라는 말만 아시면 됩니다. 도급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그래서 두 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시호신기입니다. 시호신기특.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분보호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가 있겠고요. 각자가 다 시설에 관해서 도급받아서 하는 거겠죠. 호송에 관해서 도급받아서 하는 거고요. 신변에 관하여 도급받아서 하는 경비업무겠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이를 경비대상 시설이라고 합니다. 경비대상 시설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하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고요. 현재까지 2024년도 시험까지는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을 말하는 것이 요거밖에 없겠습니다. 때문에 행사장이나 이제 혼잡 경비를 막기 위해서는 어디서 해라? 시설 경비를 데려와서 배치를 하여야겠죠. 배치를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도난, 화재, 위험 발생입니다. 도난, 화재, 위험 발생. 자, 비교 포인트 나왔죠?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그 밖의 혼잡이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다? 시설 경비 업무. 이건 또 별개로 논외로 말씀드릴게. 경비업법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고요. 나중에 경호학 가면은 혼잡 경비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학문적 용어를 풀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는 경비업법에 안 나오지만 경호학에 가서 맞추실 때는 이게 행사장 경비라든지 인원 많은 곳에서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경비업법에서는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은 어디밖에 없다? 시설 경비업무밖에 없고요. 최초에는 이것도 뭐 시설 경비업무라고 특정도 안 했어요. 경비업무 이렇게 하다가 점점 기간이 지나겠죠. 76년도부터 해서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호송 경비 업무도 추가되고 신변 보호 경비 업무도 추가되고 기계 경비 업무도 추가되고 또 특수 경비 업무도 추가되고 이러한 역사도 있는데 간략하게 다 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호송 경비 업무는 이제 검은 자동차 있죠? 봉고차 그런 데다가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등 물건을 가지고 싣고 가는 거고요.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 포인트는 운반 중입니다. 운반 중.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운반 중. 호송 경비 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신변 보호 업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입니다. 자, 신변 보호라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요. 여기서는 생신재라는 개념이 안 나옵니다. 생신재. 자, 재는 뭐냐? 재산이거든요. 재산. 모든 공공안전이나 안전에서는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재산을 보호하는 거는 다른 경비 업무를 하면 되겠죠. 시설 경비 업무나 호송 경비 업무처럼요. 신변 보호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만 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한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도난 화재가 없겠죠. 사람의 몸을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계 경비 업무는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 등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좀 말이 길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없애버리면 더 쉬워요. 봐봐요.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된 정보, 그리고 감지가 됐으니까 이 센서가 울리겠죠. 이걸 보냅니다. 어디로? 관제시설로 보냅니다. 그럼 관제시설에서 이거를 받겠죠. 수신해서 또 출동을 시킵니다. 요원들을. 그렇기 때문에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풀었으면 편해지죠. 어떤 업무인지. 하지만 문제 포인트로 나오는 부분은요, 이제 내가 이 기계 경비 업무가 어떠한 작동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설치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경찰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살펴보자면요. 경비 대상 시설, 경보기가, 감지기가 설치된 시설이겠죠. 경비 대상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센서가 울렸다. 그러면 경비 대상 시설 밖에 설치한 관제 시설로 센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경보가 울리면은 25분 내에 기계 경비원들이 도착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5분 내에. 여기서 포인트로 하실 건 저는 감송수관, 감지, 송신된 정보를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는 거, 감송수관 이렇게 외웁니다. 특수경비 업무는 국가 중요시설의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자,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공항 등 대통령령. 여기 대통령령이라 무엇이냐? 이 경비업법을 보면은 3단 구조로 하거든요.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에서 발의를 해서 바꿉니다. 입법부에서 발의를 해서 바꾼다. 제일 큰 틀이겠죠. 그리고 또 경비업법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대통령 명령으로 바뀐다. 시행명령이다. 그래서 경비업법 시행명령이라 하고요. 그 밑에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하잖아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그걸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법 체계대로 보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뭐 해양수산부 장관일 수도 있겠고요, 국방부 장관일 수도 있겠고요, 장관들이 발의하는 거다 이렇게만 아셔도 편하겠죠. 행정학적으로 다른 설명이지만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건 국가중요시설은 특수경비업무를 칭하는 국가중요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더라 하고요. 요걸 살펴보니까 뭘 정하는데 라고 보니까 국가정보원장이 나왔고요. 또 국방부 장관이 나옵니다. 국가정보원장은요, 이제 보안 목표 시설을 말하겠죠. 보안 목표 시설을 국가정보원장이 몇 개 정해요. 그거를 국가중요시설이라 하고요. 또 국방부 장관이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여기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로 보겠다 해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한 무엇이니라고 보니까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보안 목표시설을 말하더라. 또 추가적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하더라. 뭐 오답으로 나올라 하면은 뭐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런 거 나오면 아니겠죠. 네. 쭉 보시고요. 이제 좀 역사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은 이제 청원경찰법과 비교가 됩니다. 원래 청원경찰법이 62년도에 먼저 발의가 됐습니다. 경비법보다 더 먼저 나왔죠. 자, 그럼 청원경찰법에 있어서 청원경찰법상 국가중요시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더라. 거기 안에는 금융사, 언론, 인쇄사, 방송사, 아니면은 기타 공공시설, 경제 관련된 시설, 병원 이런 게 있고요. 그러한 시설 중에서도 또 공공성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포인트로는 행정안전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기 바라고요. 오답으로 자주 나오던 게 항공기를 제외한다인데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특수경비원이 탈 수도 있겠죠. 무기를 가지고. 자, 특수경비원이 도입된 배기는 2001년도에 2000년도 초창기죠. 우리나라가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해서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인천국제공항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려고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체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도급을 줘서 고용을 해야겠다 싶어서 도입을 하겠다고 공표가 된 게 특수경비업무입니다. 특수경비업무. 민간 경비론에 따지면은 이제 특수경비업이 도입이 되면서 청원경찰법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런 얘기도 좀 있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호송경비와 신변보호경비 업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따로 명시를 해서 쓰다가 9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받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기계경비 업무는 89년도에 신고제. 아까 나중에 내려가시면요. 우리가 지금 허가받아서 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신고하는 사항. 내가 경비업을 하려고 허가받았더라도 이 허가받은 요건 중에 하나를 고치면은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경비업에 있어서도 기계경비업은 내가 기계경비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만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더라. 하지만 특수경비업처럼 2001년도에 허가제로 바뀌었다. 이런 역사는 경비업법 문제는 안 나오고요. 민간 경비론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해서 89년도, 01년도에 뭔가 일이 있더라. 968101 이렇게 좀 묶어서 외워도 좋겠죠. 하고요. 번외로 혼잡 교통유도 경비 업무라고 해서 이 자격증을 노후 대비로 취득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행사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무조건 혼잡 교통유도 경비를 배치하라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경비지도사도 상근 배치로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올 내용이라서 제가 삭선만 해놨는데 이런 업무도 있더라 참고만 바랍니다. 하고 이제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저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정의 배웠고요. 목적 배웠고요.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법 구조 외웠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형법상 어떤 죄가 있는지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업무방해죄를 들어놨는데 업무방해죄 일반인들은 그냥 내 영업을 방해했어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형법에는 이게 어떠한 수단으로 방해했는지 명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계, 거짓으로 했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은 힘을 써서 업무를 방해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되더라. 또 반대로 업무방해죄는 이렇게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요. 공무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때리기만 해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때리거나 협박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거는 제가 조금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과 한참 공부할 때 좀 담아놓은 건데 읽으면 좋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감교하는 사람이다. 지도, 감독, 교육을 한 사람이며 포인트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자, 우리 경비원은 어떻게 나뉘냐?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뉩니다. 자, 경비업무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경비업무는 도급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도급받아서 하는 건데 5가지로 나뉜다. 지금은 시호, 신기, 특. 다섯 가지다. 시호, 신기, 특. 여기서 중요한 거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밖에 없는 건 뭐다? 시설 경비.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뭐밖에 없다? 시설 경비. 그러면 호송 경비는 뭐 하는데? 운송 중에 있는 현유 기상,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권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또 신변보호 경비는 재산이 안 들어가 있더라. 생명과 신체만 보호하더라. 그리고 또 특수경비는 국가 중요시설, 뭐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원경찰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더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항공기를 포함한다. 아시고요. 자, 경비지도사라 함은 지감교다.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뉘고요.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뉩니다. 차이가 뭔데? 자,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를 보는 경비원을 말하고요. 일반 경비원은 기계경비 업무를 포함하더라. 자, 지금 이거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밑으로 내려가면요. 나중에 더 내려가면은 이 경비업당 허가를 받으려면은 요건들이 있어요. 요런 요건들, 이 숫자로 된 것들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강조해서 외우는 거는 처음에 잡아놓으면은 뒤에서 편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뒤에서 편하니까.
자, 잘했습니다. 지감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경비 지도사라면 지도 감독 교육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래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의무로 가진 사람은 누구겠어요? 경비업자입니다. 업자. 경비업자의 업무인데 경비업자가 지도 감독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이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보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라니 내가 너희한테 의무를 줄 테니까 너희는 경비 지도사를 고용해서 지도 감독 교육을 못해도 한 달에 최소 몇 시간씩 시켜. 그게 너의 지도 감독 의무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몇 년도다? 1996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1997년도에 1회 용역경비업법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지도사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99년도에 원래 최초에는 매년 시행이 아니었어요. 매년 1회 이상이 아니라 2년마다 시행을 했거든요. 97년도에는. 지금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자, 여기까지 아시고요. 제가 왜 1회 이상을 강조했냐면요. 매년 1회 한다. 이런 말 틀린 말이에요. 매년 1회 이상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누가? 경찰청장이. 자, 지도사 배웠고요. 경비원은 누구니? 자,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비 업무를 보게 하려고 채용한 고용인입니다. 그냥 채용한 고용인이면 어떨까요? 자, 경비업자가 사람을 고용했대요. 그 고용한 사람이 뭘까요? 네, 경비원일까요? 경비지도사일까요? 아니면은 경리일까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경비 업무를 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고용했어. 어떤 경비 업무를 하려고 고용했는데 난 특수 경비 업무를 하려고 그래. 야, 그러면 이 경비원은 특수 경비원이야. 나 기계 경비 업무 보려고 경비원을 고용했어. 아, 그래? 그럼 너가 고용할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이야. 일반 경비원이야. 자, 좀 개념이 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아시고요. 무기, 경비업법상에서 말하는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 자, 재산이란 말 또 없죠. 인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쉽죠, 이거는? 그러면은 칼이나 단검 무기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경비업법상에서는 무기로 나오지 않아요. 위해의 장비로는 구분될 수 있을지언정 경비업법상에는 무기로 안 나오고요. 헷갈리면 안 될 게 경호학은 또 학문이잖아요. 그쵸? 거기 가서는 방망이, 검, 칼 이런 것도 다 무기로 본다 이거고요. 예. 무기로 본다 이거예요. 말이 없는데 무기로 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무기로 하면 뭐니? 인명 또는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저기 꽃이 나옵니다. 꽃. 2013년도에 도입된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 우선 두 문부터 바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 노정, 특정, 법백명, 주주, 대집행. 노정, 특정. 보통 이 노사정위원회라고 있지 않나요? 네, 노사정위원회. 노정, 특정, 법백명, 주주, 대집행. 좀 잘 외워지던데 저는 이게 노정, 노동쟁의 현장이고요. 정비산업이고요. 특정은 특정 민원이 있는 곳이고요. 법적 소유권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10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겠죠. 주주 총회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주주 총회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씩 읽어봐 보자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법이죠. 노동법에 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했거나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을 했대요. 예. 쟁의행위가 발생했거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이 두 가지가 되겠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해대립이 있다. 이해대립이 있는 장소를 말하더라.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뭐 물러나라, 재개발해라,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 우리 앞에 공원을 만들어라. 님비, 핀비 현상,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네요. 네. 자,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이해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거의 다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특정은 민원만 있어도 되네요. 특정은 민원. 자, 얼마나 이 민원이 특별할까요? 얼마나 돈을 벌고 싶으면은 내 집 근처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해줘. 간절히 원할게. 제발 우리 집 근처에 제발 설치해줘. 특별히 내가 원할게. 나 안 다퉈도 돼. 특별히 원하기만 할게. 자, 특정 시설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장소다. 자, 주주총회 다툼입니다. 다툼. 또 권토부동 소운관전.
좀 중국집 이름 같지 않나요? 권토부동에 있는 중국집 손관점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읽어서 봤는데 네, 건물, 토지, 부동산, 동산 이런 거죠. 재산이죠, 재산.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를 어디라 그러더라? 집단 민원 현장. 자, 100명 이상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예술 행사장 이런 거 맞겠죠? 그럼 50명 모이는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뭐 행사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경비업법상의 집단 민원 현장으로 분류되지는 않더라. 집단 민원 현장으로 분류되지 않더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 철거하는 거죠. 철거. 공무원 행정 공무원이나 이제 건축직이 좀 위험한 건물이나 건축법 어긴 거 철거하려고 하는데 행정대집행하는 거라 합니다. 그거를 보통 또 절차도 있겠죠. 뭐 개고하고 통지하고 실행하고 비용 청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억이 저도 그거를 행정학적으로만 봤었어가지고 실제로 보진 못했고요. 행정대집행법이다. 자, 오답으로는 뭐 행정법에 따라서 아니면 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장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고 이걸 계속 눈에 불이 켜져라 외우면 안 외워지겠죠? 아까 제가 포인트 준 거 제발 우리 집 앞에다 지어줘. 제발 제발 특별히 내가 원할게. 응? 특정한 민원 특정 시설물과 관련해서 민원 나머지는 다 뭐더라? 이해대립 다툼이더라. 나머지는 다 이해대립 다툼이더라. 그리고 특이한 게 노동법 요거는 이제 조정 신청을 했다거나 대립 중이다. 쟁의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거랑 또 마지막에 있었던 행정 대집행. 대집행이 있어서 다툼이 아니라 대집행만 해도 집단 민원 현장으로 보겠다. 보겠다 하고요. 이 문제는 추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따로 OX 문제로 해서. 그게 더 나으려나요? 네, 문제는 따로 넘어가고 따로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포인트 문제만 몇 개 풀고 넘어갈까요? 뭐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자, 보시면요.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볼게요. 자,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은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서 행한다. 여기서 틀린 건 하나밖에 없죠. 위탁이 아니라 도급이다. 도급. 쭉 나가시고요. 여기 2조 4번 보시면요. 포인트를 바로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이거를 경비 대상 시설이라 하더라. 맞는 말이네. 도난 화재 위험 발생. 잠깐만. 아까 이 영상에서 짬비가 도난 화재 그밖에 혼잡이라고 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자, 그게 시설 경비 업무라 했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다 담원이 다 넘어가시고요. 이런 것도 오답으로 나옵니다. 사람 또는 동물의 생명. 동물은 안 들어가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만 본다 했고요. 재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쭉쭉 넘어가시고요. 경비업자라면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지감교한 사람, 원칙적으로 의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비업자가 맞지만 이거는 경비 지도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경비 지도사를 말하는 거. 또 특수 경비 지도사란 말은 없어요. 이 실무적으로는요. 특수 경비 신임 교육을 받은 일반 경비 지도사를 특수 경비 지도사라고 말을 하는데 경비업법상 용어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비업법상 용어는 일반 경비 지도사, 기계 경비 지도사 딱 두 개만 구분이 됩니다. 쭉쭉 넘어가시고요. 자, 플라스틱 권총 등의 모형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있다. 아니다. 경비업법상 무기라 하면은 인명 또는 신체, 재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만 말합니다. 나머지는 노정, 특정, 법, 100명, 대집행. 노정, 특정, 법, 100명, 대집행. 기억나시나요? 노정, 특정, 법, 100명, 대집행. 하고 제가 간절히 원했던 거, 제발 기억하라고 한 거. 제발 민원. 특정한 거랑 기억해서 민원 엮어라. 특정 민원. 정비사업은 나머지는 다 이해대립 다툼이고요. 또 권토, 부동, 소음, 관점. 건물, 토지, 동산, 부동산,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과 관련해서 이해대립 법적 다툼이 있는 곳도 집단민원 현장으로 보고요. 또 100명 이상 모이는 거 그것도 집단민원 현장으로 보고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하는 곳도 집단민원 현장으로 보겠다. 자,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은 이를 명예할 수 없다. 법인은 법 능력상 인격을 부여한 것을 법인이라 합니다. 자, 말이 어눌했는데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두 개가 나뉩니다. 이 법률학적으로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우선은 자연인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가져야겠죠. 내가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상 국민으로 가지는 주권과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법인이라는 거예요. 법인. 이 법인은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거나 요건을 갖춰서 내가 이러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을 인정해줘라고 해서 법인 등기부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은 신고를 한다거나 특정 법상 허가를 받고 인정이 되는 순간 법인이 됩니다. 이 법인이란 거에서는 비법인 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경비업법상 기억해야 될 거는 사단법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이 무엇이냐? 사람이 뭉쳐 있다. 사람이 요건으로 가서 들어가 있다. 사람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재단법인은 뭔데? 재단법인은 돈이 뭉쳐 있다. 보통 장학재단이라 하잖아요. 그쵸? 장학재단. 재단법인은 돈이 뭉쳐 있다. 그럼 비법인 사단은 법인은 아닌데 사람이 모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정치단체를 보면요. 법인으로 등록을 안 했는데 우리는 무슨 당이야. 사람도 몇 명 모았고 정치인 누구누구 있어.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비법인 사단으로 본다. 비법인 사단. 자, 그러면 여기서 경비법상 법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사단법인만 되고요. 재단법인, 비법인 사단은 다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여기 3조까지였고요. 이 요건은 파트가 마음을 조금 굳게 먹고 와야 되거든요. 굳게 먹고 오셔서 저랑 같이 또 저도 잠깐 쉬었다가 와서 마저 결격사유 6조 이 28조까지 있거든요. 28조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7조 파트를 어떻게 해서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